자, 이번에는 화학 변화 중에서 네 번째 중화 반응 학습지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화 반응은 바로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물이 생성되는 반응을 중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밑에 보이는 것처럼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반응해서 물이 만들어지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까지 나온다? 그렇죠. 반응 10가지, 즉 중화 10가지 나온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산과 염기가 반응할 때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은 항상 1대1의 개수비로 반응한다. 그리고 얘네들은 바로 우리가 중화 반응에서 알자이온이라고 했죠. 근데 알자이온이 아니라 나머지 애들, 즉 구경꾼 이온이 있다고 했죠. 구경꾼 이온이 결합된 거를 뭐라고 부른다? 바로 염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염은 산과 염기가 반응할 때 물과 함께 생성되는 물질로 산에서 수소이온이 아니라 그의 음이온, 그리고 염기에서 수산화이온이 아니라 그의 양이온이 결합하여 만들어지는 물질입니다. 여기 모형을 보면은 염산, 그리고 수산화트륨, 여기에 수소이온이 들어있죠? 수소이온이. 여기에는 수산화이온이 들어있습니다.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반응해서 물이 만들어지고 나머지는 다 물속에 녹아있죠. 따라서 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은 알자이온, 나머지 물속에 반응 후에도 그대로 녹아있는 물질, 즉 이온화되어 있는 물질들은 구경꾼 이온, 염화이온과 나트륨 이온이 구경꾼 이온이죠. 자,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변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시약의 색 변화. 산의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모두 반응하여 중화 반응이 완결되는 그 지점을 바로 중화점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당량점이라고도 부릅니다. 당량점. 이 중화점 또는 당량점, 이 지점은 정확하게 이론적으로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같을 때, 양이 정말 똑같을 때를 의미하고요. 우리가 실험을 하다 보면은 그 중앙인 정말 그 양이 똑같은 지점을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고 그 비슷하게 근접시킬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실험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의 오차가 생기는데, 거의 중화점에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중화 반응 시켰을 때 그 가까운 그 지점을 뭐라고 부르냐? 바로 종말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둘의 차이는, 얘는 정확하게 이론적으로 일치하는 부분이고, 종말점은 사람이 실험을 했을 때 그 근접한, 그 중화점에 근접한 그 부분을 종말점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두 번째, 중화점이 지나면 용액의 액성이 변하여 지시약의 색이 변하게 된다. 자, 봅시다. 처음에 아무것도 넣지 않았을 때는 여기 염산이 2개 있었죠. 따라서 수소이온이 2개, 수산화이온이 없고, 따라서 액성은 산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산화트륨을 넣어주면은 여기 있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반응해서 물이 생성되겠죠. 따라서 수소이온이 하나가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이온은 1개, 그리고 수산화이온은 넣자마자 반응했으니까 없죠. 이번에 또 수산화이온을 넣어줬어요. 그럼 수산화나트륨을 넣어줬습니다. 그럼 여기 녹아있는 수산화이온과 하나 남은 수소이온이 반응하겠죠. 따라서 새롭게 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수소이온도 다 반응했기 때문에 없고, 수산화이온도 들어가서 반응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럼 둘 다 없어서 중성. 마지막으로 수산화나트륨을 한 번 더 넣어줍니다. 그럼 수산화이온이 반응한 수소이온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녹아있죠. 따라서 수소이온은 여전히 다 쓰였기 때문에 없고, 그리고 수산화이온은 1개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액성은 염기성. 자, 이번에는 용액의 온도 변화를 볼게요.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 열이 바로 중화열이죠. 반응하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수가 많을수록 중화열이 많이 발생하므로 용액의 온도가 가장 높습니다. 밑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이 부분이 온도가 제일 높죠. 이 부분이 온도가 제일 높은 이유는 그 산과 염기의 중화가 완전히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그 물의 양을 볼게요. 일단 농도가 염산과 수산나트륨이 같다고 가정을 했을 때 부피를 개수로 놓을 수 있다고 수업 시간에 설명했었죠. 그럼 따라서 염산 10개, 20개, 30개, 40개, 50개 그리고 수산나트륨이 50개, 40개, 30개, 20개, 10개라고 가정했을 때 만들어지는 물 분자의 수는 A 지점에서 10개, B 지점에서 20개, C 지점에서 30개, D 지점에서 20개, 그리고 E 지점에서 10개가 됩니다. 물이 만들어질 때 수소연과 수산화이온이 만나서 물이 만들어질 때 바로 뭐까지 나온다고 했어요? 그렇죠. 중화열이 나온다고 했죠. 그럼 물이 많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중화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염산과 수산나트륨이 정확하게 개수, 즉 부피가 일치할 때 제일 많이 물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온도가 제일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3번. 일상생활 속 중화반응의 이용. 공장의 배기가스에 포함된 산성기체인 이산화황. 얘를 뭘로 희석한다? 그렇죠. 석회석으로 중화시켜서 배출을 시킵니다. 생선 비린내 제거. 그 생선의 비린내는 염기성이라고 했죠. 그럼 뭘로? 그렇지. 레몬즙이나 식초와 같은 산을 뿌려서 비린내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제산제 복용. 위산이 산 성분이기 때문에 염기성인 제산제를 먹음으로써 속쓰림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산성화된 토양, 중화, 산성화된 토양. 얘는 산성기 때문에 토양이 산성화된 거죠. 그랬을 때는 염기성 물질인 바로 석회가루를 뿌리면 됩니다. 벌레 물린데 약 바르기. 그 벌레들의 독침, 그 침 성분은 산성이라고 했습니다. 얘를 중화시키는데 염기성 물질인 암모니아수를 바르면 중화되기 때문에 약간은 그 독침에 대해서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형성평가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림은 일정량의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에 염산을 첨가할 때 수용액 속에 존재하는 입자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1번 가와 나는 액성이 같다. 가와 나를 보니까 수용액 안에 OH- 즉 수산화이온이 있죠? 그럼 따라서 염기성으로 같습니다. 두 번째, 반응에 참여하는 이온은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다. 얘를 이렇게 바꿔주세요. 실제 이온 표시로.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 맞죠? 그 알자이온이라고 했습니다. 3번, 나의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넣으면 붉게 변한다. 나는 염기성이라고 했으니까 페놀프탈레인은 염기성에서 붉은색이죠. 자, 4번. 가나 다 중 용액의 온도가 가장 높은 것은 나이다. 가는 아직 아무것도 넣지 않았고, 그리고 나는 한 번 HCl을 넣어준 상태고, 다는 또 한 번 HCl을 넣어줌으로써 모든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다 반응했을 때가 다입니다. 다를 보니까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남아있는 게 없죠. 그럼 따라서 온도가 제일 높은 거는 다가 됩니다. 4번은 틀린 내용이고요. 자, 5번. 다에 염산을 넣어주어도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염산을 넣었을 때 반응한 OH-, 즉 수산화이온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다 사용했기 때문에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도 먼저 맞는 설명입니다. 자, 2번. 중화 반응이 이용된 예가 아닌 것은 생선구이에 레몬즙을 뿌린다. 그 비린내가 염기성, 레몬즙은 산성, 중화 반응. 속에 쓰릴 때 제산제를 복용한다. 속에 쓰는 거는 위산 때문에 그렇고, 위산은 산, 제산제는 염기성. 3번. 벌에 쏘이면 암모니아수를 바른다. 벌의 침은 산성, 암모니아수는 염기성. 4번. 산성화된 호수에 석회가루를 뿌린다. 산성화된 호수 산성, 석회가루 염기성. 하수구가 막혔을 때 수산나트륨 수용액을 붓는다.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수산나트륨이 녹이는 성질을 이용한 거죠. 5번은 아닙니다.
3번 표는 25도씨 염산과 25도씨 수산화트륨 수용액을 여러 부피로 혼합한 용액 가나다에 대한 자료이다. 이 자료를 봤을 때 농도가 같다라는 말도 없고 그러면 농도에 대한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찾을 수 있냐? 바로 나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나를 보니까 HCl 10 그리고 NaOH 10ml씩 넣었더니 이 안에 들어있는 이온은 누구밖에 없다? 구경분 이온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나머지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모두 다 반응했다는 걸 의미하는데 똑같은 부피를 넣었을 때 모두 다 반응하기 위해서는 농도가 서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 둘의 농도는 같다. 그럼 나머지 애들을 뭐라고 봐도 된다? 개수로. 부피를 개수로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도 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가부터 보면은 HCl의 부피가 더 많기 때문에 HCl의 개수가 더 많죠. 더 남는 HCl이 있어서 여기에 수소이온이 있는 거고요. 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산화이온의 양이 더 많기 때문에 수산화이온이 남아있는 이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기억! T2는 T1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때 정확하게 모두 다 반응하는 애를 찾아야 돼요. 일단 물의 개수 한번 찾아볼게요. 그리고 전체 부피. AT2 가의 경우는 5개가 만들어진다고 가정하면 나는 10개 그리고 다는 10개가 만들어지죠. 이때 전체 부피는 가는 15 그리고 나는 20 다는 30이 됩니다. 그럼 일단은 제일 적게 만들어지는 물이 제일 적게 만들어지는 애는 지워버리고 그리고 나와 다 중에서 부피가 제일 많은 애를 지워버리면은 나가 온도가 제일 높죠. T2가 T1보다 온도가 높다. 맞는 말이죠. 니은 가에 마그네슘 조각을 넣으면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가에는 이온의 종류에 수소이온이 있기 때문에 마그네슘 조각과 반응해서 수소기체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디귿 다는 산성이다. 다를 보면은 수소이온이 아니라 수산화이온이 있죠? 따라서 산성이 아니라 염기성입니다. 얘는 틀린 설명이 됩니다. 자, 4번 표는 온도와 농도가 같은 염산과 수산화트륨 수용액의 부피를 다르게 하여 중화반응 시켰을 때 각 실험에서 혼합 용액의 최고 온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럼 일단 얘도 물이 만들어지는 개수를 한번 알아볼게요. 그리고 가부터 막까지 전체 부피를 다 더했을 때 12로 똑같습니다. 그럼 얘는 통제 변인이고 우리가 물이 만들어지는 개수만 보면 돼요. 이 둘의 농도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그 부피비를 개수로 바꿔서 문제를 접근하면은 가의 경우는 물이 2개 나왔다고 가정하면 나는 4개, 다는 6개, 라는 4개, 마는 2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따라서 물 분자가 제일 많이 만들어진 다가 온도가 제일 높고 그리고 부피가 똑같기 때문에 중성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억, 가의 혼합용액은 염기성이다. 가를 보니까 수산화트륨 수용액의 부피가 더 크죠. 즉 개수가 더 많죠. 그러면 염기성이 됩니다. 니은 혼합용액의 BTB 용액을 몇 방울 떨어뜨렸을 때 나의 혼합용액과 라의 혼합용액의 색은 같다. 나의 혼합용액은 수산화트륨 수용액이 더 많기 때문에 푸른색이 되죠. 파란색. 라의 혼합용액은 염산의 부피, 즉 염산의 개수가 더 많기 때문에 노란색이 됩니다. 따라서 색은 같은 게 아니죠. 디귿 생성된 물 분자의 수는 다에서가 마에서보다 많다. 다에서는 6개였고요. 마에서는 2개였기 때문에 옳은 설명입니다. 자, 이번엔 5번을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산과 염기의 성질을 확인하는 실험이다. A와 B는 각각 염산과 염산은 산성 그리고 수산화트륨 수용액, 수산화트륨 수용액은 염기성 성 중 하나이다. 실험 과정 가. 전기 전도계를 이용하여 A와 B의 전기 전도성을 확인한다. 가의 결과를 보니까 A, B 둘 다 전류가 흐르죠. 염산과 수산화트륨은 물속에 녹았을 때 이온화가 아주 잘 되는 물질이라고 했습니다. 나, 무색의 페노프탈린 용액
페노프탈레인은 산성과 중성에서 무색, 그리고 염기성에서 붉은색으로 변한다고 했는데 A가 붉은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A는 수소나트륨 수용액이고 B는 염산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기억, A는 수소나트륨 수용액이다. 옳은 설명이고요. 니은, B에 마그네슘을 넣으면 기체가 발생한다. B는 염산이기 때문에 산성이죠. 따라서 마그네슘과 반응해서 수소 기체가 나오죠. 디귿, A와 B에는 모두 이온이 들어있다. 전류가 잘 흐르니까 이온이 들어있는 게 맞죠. 그래서 이것으로 이번 학습지도 다 풀어봤습니다. 다들 시험 잘 보길 바래요.